금지된 사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성인의 이야기 즐겁게 감상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수진 씨가 부드럽게 이끌었고 저는 그 리듬을 따랐습니다. 방 안은 점점 뜨거워졌고 달콤한 신음과 함께 우리는 깊은 황홀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55세 정민호이고 아내 영숙이는 52세입니다. 두 자녀가 있는데 큰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작은 아이는 근처 전문대에 진학하면서 독립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아이들이 둥지를 떠나 지금은 저와 영숙이 둘만 조용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때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거실, 밤늦게까지 불빛이 새어나오던 아이들 방, 식탁에 둘러앉아 시끌벅적하게 나누던 대화들. 이 모든 것들이 추억이 되어버리니 마음 한켠이 허전합니다. 물론 이것이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걸 알고 있고 아이들이 독립해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부 둘만 남았다고 해서 신혼 때처럼 달달한 생활로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저와 영숙이 모두 50대 초반의 나이에 일에 치여 살다 보니 집에서 나누는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죠. 예전에는 아이들이 잠든 후 둘이 앉아 드라마도 보곤 했는데 이제는 주말에나 얼굴을 보는 정도이고 평일엔 서로 엇갈려 지내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부로서의 친밀함이 많이 식어버렸습니다. 한때는 서로에게 그토록 열정적이었던 관계가 세월과 함께 차갑게 식어가는 건 어쩌면 흔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비슷한 상황의 부부들이 많겠지만 이대로 서로에 대한 설렘이 완전히 사라진 채 형식적인 부부로만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 한켠이 쓸쓸해집니다. 저와 영숙이는 20대 후반에 결혼했습니다. 그때는 젊었기에 서로를 향한 강한 애정이 있었죠. 밤의 관계도 자주 가졌고 쉬는 날이면 드라이브도 가고 영화도 보러 다녔어요. 다투더라도 금방 화해하는 그런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난 후에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느라 힘들었지만 그래도 틈틈이 둘만의 시간을 만들려 노력했었죠. 하지만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손이 덜 가는 대신 부부 사이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한번 식어버린 관계를 되살리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어느새 우리는 그럴 의욕마저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영숙이가 차가운 성격은 아니에요. 다만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떨어지고 일에 피로가 쌓이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빈집에 돌아와 함께 TV를 보고 있어도 9시나 10시면 영숙이는 졸려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밤늦게까지 깨어있기가 힘들어서 이불 속에서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다 잠들어 버리는 날들이 이어졌죠. 이런 생활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진지하게 든 건 아이들이 완전히 독립하고 난 뒤 둘만의 식탁에서 어색한 침묵만이 흐르던 때였습니다. 우리 좀 더 시간을 함께 보내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영숙이에게 조심스레 제안했지만 그녀는 힘없는 미소를 지으며 그러게요. 라고 애매하게 대답할 뿐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제가 오래된 친구로부터 특별한 제안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시작이 되었죠. 어느 날 밤 대학 동창인 민석이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해외를 돌아다니다가 최근에 한국으로 돌아왔다며 만나자고 했어요. 우리는 주말에 동네 술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민석이는 여전히 사교적이었고 세계 각지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죠. 2시간 정도 서로의 근황을 나누다가 민석이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있잖아, 내가 특이한 모임을 하나 발견했어. 민석이의 말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지만 계속 들어보니 그것은 부부교환 모임이었습니다. 민석이의 설명으로는 이런 모임이 은밀하게 존재한다고 했어요. 부부들이 모여 파트너를 교환하는 건데 물론 강제가 아니라 모두의 합의 하에 이루어지며 부부관계에 새로운 자극을 찾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런 건 TV 드라마나 소설에나 나오는 거 아닌가? 라며 웃어넘기려 했지만 민석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난 혼자라서 참여할 수 없지만 내가 관심 있다면 소개해 줄게. 부부 사이가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솔직히 저는 농담하지 마. 그런 위험한 세계에는 발을 들릴 생각이 없어. 라며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이는 자세한 정보들을 알려주었어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그룹이 있고 대부분 40-50대의 부부들이 참여하며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자극을 찾는 커플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돌아갈 때 민석이는 일단 연락처를 적어둘 테니 관심 있으면 연락해봐. 라며 쪽지를 건네주었지만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그 쪽지를 바라보고 있을 때 영숙이가 다가와 물었어요. 민석 씨랑 만나서 즐거웠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응. 좀 특이한 얘기를 들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굳이 숨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부부교환 모임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죠. 영숙이는 처음에 눈썹을 찌푸리며 뭐라고요? 그런 게 있다고요? 라며 놀라워했어요. 믿기지가 않네요. 당신이 다른 여자와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라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그러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라며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뜻밖에도 영숙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그 모임이 어떤 건지 더 알아봤어요? 제가 아니 난 아무것도 알아보지 않았는데. 혹시 관심 있어? 라고 묻자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우리 사이가 많이 식은 것 같아요. 우리 관계가 예전만 못하잖아요. 어쩌면 이런 새로운 시도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는 영숙이의 뜻밖의 제안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지만 부부 교환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라며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숙이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알아요. 그냥 어떤 건지 궁금해서요. 꼭 참여하자는 게 아니라 가능성으로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라며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이 상황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영숙이가 이런 제안에 관심을 보였다는 것은 우리 부부 관계가 생각보다 더 위태로운 상태라는 신호일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잃어버린 설렘을 되찾기 위해 무슨 수단이든 쓰겠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둘 다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건 분명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 해도 부부 교환 모임에 참여한다는 건 너무 파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다면 머릿속 한구석에서 그런 위험한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저와 영숙이는 용기를 내어 정우 씨가 알려준 연락처로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직 참여할지는 모르지만 어떤 분위기인지 알고 싶다는 내용이었고 놀랍게도 빠른 답장이 왔습니다. 다음 모임은 일주일 후 일요일 밤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열립니다. 구경만 하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영숙이와 서로를 바라보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고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한번 가볼까요? 구경도 가능하다고 하니. 라고 대답했습니다. 모임 당일 우리는 약속된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안내받은 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해당 층의 초인종을 누르자 중년의 여성 미경 씨가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로운 부부시네요. 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4쌍의 부부가 있었고 우리를 포함해 5쌍이 된다고 했습니다. 실내 분위기는 의외로 평범했습니다. 와인과 간단한 안주가 준비되어 있었고 모두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40대에서 50대 사이였고 우리처럼 새로운 자극을 찾는 부부들이었습니다. 아이들도 다 크고 부부 사이에 새로운 활력이 필요해서 관계가 나쁘진 않지만 예전처럼 설레지 않아서 라는 솔직한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듣기만 했지만 다른 부부들이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거나 경험담을 나누는 모습을 보며 저와 영숙이도 묘한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진행을 맡은 동현 씨가 새로 오신 부부는 관심이 있으시다면 오늘 교환에 참여하셔도 되고 편하게 구경만 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조용히 상의했고 이번에는 구경만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부들이 은밀하게 속삭이며 각자의 공간으로 흩어지는 모습을 보며 우리도 모르게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각 방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에 우리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영숙이의 손을 꼭 잡았고 그녀도 제 손을 마주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 저기서 라고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묘한 긴장감과 설렘을 느꼈습니다. 소리는 상상으로 이어졌고 모든 장면이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다른 방에서 벌어지고 있을 은밀한 순간들이 제 상상 속에서 펼쳐졌고 그것은 저와 영숙이를 더욱 흥분시켰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은 채 말없이 그 순간의 긴장감과 설렘을 공유했습니다. 평소에 수줍고 조용했던 영숙이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그녀의 눈빛에서는 이전에 본 적 없는 강렬한 욕망이 느껴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관계 소리를 듣는 것은 처음이었고 소리만으로도 이렇게 흥분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저는 영숙이의 손을 더욱 꼭 잡았고 그녀의 얼굴이 붉어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이 순간의 긴장감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영화나 동영상에서 들리던 과장된 신음소리와는 달리 실제 방들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더 자연스럽고 진실된 것 같았습니다. 간간히 들려오는 숨소리와 낮은 신음소리, 그리고 속삭이는 듯한 대화 소리는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소리들이 오히려 더 강렬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경 씨가 우리에게 다가와 첫날은 이렇게 구경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천천히 결정하세요. 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동현 씨는 다음에는 꼭 참여해 보세요. 라며 명함을 건넸고 다른 부부들도 다음에 또 뵙죠. 라며 인사했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에 저와 영숙이는 그 특별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지만 집에 도착할 무렵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네요. 라는 말만 나눴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서 저는 계속해서 그 소리와 장면들을 상상했습니다. 다른 방에서 들려오던 은밀한 신음소리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며 떨리던 영숙이의 손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평소에 수줍은 그녀가 보여준 새로운 모습에 저는 더욱 흥분되었습니다. 잠들기 전까지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를 지었고 그 순간의 긴장감과 설렘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2주 후 밤 동현 씨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본격적인 부부 교환 모임이 될 거라는 초대였습니다. 영숙이와 진지하게 상의했고 많은 고민 끝에 단 한 번만이라는 조건으로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이 우리의 삶을 크게 바꾸는 전환점이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기존 4쌍의 부부들과 함께 총 5쌍 10명의 그룹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펜션 여행을 제안했을 때 영숙이는 이참에 확실히 변화를 만들어보자 며 놀랍도록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모임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실제 부부 교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첫 모임에서는 구경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자연스럽게 오늘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다른 부부들이 자연스럽게 파트너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강한 질투심과 동시에 떨리는 마음이 들어 그만둘까라고 영숙이에게 말하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도 망설임과 함께 은근한 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우리는 말없이 다른 부부들을 따라 각자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영숙이는 다른 남자와 저는 그의 아내인 수진 씨와 함께였습니다. 수진 씨는 이런 모임에 익숙한 듯 했습니다. 긴장되시나요? 처음이시죠? 라고 물었고 저는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편하게 즐기시면 돼요. 라며 수진 씨가 제 팔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지금 다른 방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라며 속삭이듯 말하자 저는 그 말에 이상한 흥분을 느꼈습니다. 수진 씨는 천천히 내 몸을 부드럽게 다루며 즐거움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저는 죄책감과 질투심 여러 가지 감정이 혼란스러운 가운데에서도 무아지경으로 필사적으로 응했습니다. 수진 씨는 갑자기 제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더니 부드럽게 키스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입술만 스치듯 키스하다가
점점 더 깊어지는 키스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적극적인 모습에 놀랐지만 동시에 그녀의 달콤한 향기와 부드러운 입술에 점점 취해갔습니다. 수진 씨의 손이 제 목을 타고 내려오면서 저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는 영숙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지만 수진 씨의 정열적인 키스에 그런 생각마저 흐려져 갔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쾌락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수진 씨의 부드러운 손길과 달콤한 향기는 저의 이성을 마비시켰고 그녀의 정열적인 움직임에 저도 모르게 몸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영숙이에 대한 미안함도 죄책감도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수진 씨는 마치 오랜 연인처럼 제 몸의 모든 곳을 탐험했고 저는 그녀의 리드에 따라 새로운 경험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다른 방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들이 우리의 흥분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그 소리들 중에는 영숙이의 목소리도 있었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것이 저를 더욱 흥분시켰습니다. 수진 씨는 제 귓가에 긴장을 풀어요라고 속삭였고 저는 그녀의 말대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간의 쾌락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피부를 부드럽게 어루만지자 수진 씨는 작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었고 수진 씨의 부드러운 움직임에 맞춰 리듬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호흡이 점점 거칠어지면서 방 안은 열기로 가득 찼고 그녀의 달콤한 신음소리와 살짝 긁히는 손톱의 감각이 저를 더욱 흥분시켰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쾌락에 저의 흥분은 식을 줄 모르고 우리는 여러 번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수진 씨는 격렬하게 움직이며 우리는 함께 다시 한번 강렬한 절정을 맞이했습니다. 절정의 순간이 지나고 나자 갑자기 다른 방에서 들려오는 영숙이의 신음소리가 귀에 들렸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수진 씨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영숙이도 다른 남자와 그 생각에 갑자기 질투심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수진 씨가 부드럽게 제 어깨를 쓰다듬으며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영숙이와 다른 남자의 모습이 계속해서 떠올랐고 그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이해하려 했지만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자기 혐오와 기묘한 만족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눈을 떴습니다. 영숙이가 어떻게 느꼈는지는 방에 돌아갈 때까지 얼굴을 마주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귀가한 후 영숙이는 눈을 반짝이며 이상하지만 당신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낀 것 같아요라고 말했고 저도 비슷한 감정을 품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으로 우리 부부 관계에 새로운 전기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저와 영숙이는 확실히 부부 사이가 개선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사라졌던 밤의 관계가 돌아왔고 무엇보다 영숙이가 먼저 유혹해오는 일이 늘었습니다. 영숙이는 원래 수줍음 많고 조용한 편이었는데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밤이 되면 오늘도 할까요? 라고 직설적으로 다가오거나 평소에는 입지 않는 야한 속옷과 침대에서 저를 유혹하는 포즈를 취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생소했지만 그녀의 새로운 모습은 저를 놀라게 하면서도 기쁘게 했습니다. 평소와 전혀 다른 대담하고 관능적인 그녀의 모습에 저는 매번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영숙이의 눈빛은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처럼 반짝였고 그녀의 웃음소리는 새벽의 종소리처럼 맑고 청아했습니다. 우리의 스킨십은 더욱 자연스러워졌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항상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결혼 초기에 그 달콤했던 시절이 다시 찾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친구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지만 부부교환 경험이 우리 부부 관계에 좋은 자극제가 되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전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놀랍게도 부부교환 모임에 계속 참가하게 된 것은 영숙이의 적극적인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임이 가득했던 그녀였는데 한 번의 경험이 그녀 안에서 새로운 욕구로 피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런 곳에 다녀온 후에는 당신과 보내는 시간이 더 특별하게 느껴져요라고 했고 저도 굳이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부부교환 모임의 단골이 되어 다른 참가자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쌓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펜션에서의 여행 계획이 제안되었습니다. 김 부장이 다 같이 여행을 가면 어떨까요? 마침 넓은 펜션을 빌릴 수 있게 되었는데 2박 3일이나 3박 4일 정도 함께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제안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 수 있었습니다. 저와 영숙이는 처음에는 3박 4일이 너무 길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그들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모처럼이니 관광도 하면서 천천히 지내요라며 설득했습니다. 대부분의 부부들은 이미 자녀들이 독립했고 우리도 막내는 당분간 친척집에 맡길 수 있었기에 영숙이가 긍정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른 커플들과 함께 특별한 펜션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도심에서 차로 몇 시간 거리의 고급 휴양지에 있었고 넓은 거실과 아름다운 정원, 여러 개의 침실을 갖춘 호화로운 펜션이었습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상황에 정말 이런 걸 해도 될까라는 망설임이 들었지만 영숙이의 설렘 가득한 표정을 보니 저도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당일 우리는 이른 아침부터 차를 몰고 출발했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모두가 펜션에 모였습니다. 장보기를 마치고 저녁에 도착하자 우리 앞에는 웅장한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거실은 일반 가정집의 몇 배는 되는 크기였고 고급스러운 소파와 벽 난로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주방도 넓었고 여러 개의 침실이 있어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었습니다. 여자들은 들뜬 목소리로 정말 멋지다 라며 방을 구경하느라 바빴고 남자들도 감탄하며 이런 곳이라면 우리 모두가 편하게 지낼 수 있겠네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녁은 다 같이 요리하기로 했는데 각자가 가져온 식재료들로 풍성한 만찬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넓은 테이블에 삼겹살과 상추, 소주와 맥주를 차려놓고 즐거운 파티를 즐겼습니다. 평소에는 아이들 때문에 이런 성인들만의 모임을 갖기 어려웠는데 게다가 모두가 부부교환을 경험한 사이라 분위기가 한층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첫날 밤은 이동과 준비로 지쳐 모두가 일찍 잠들어 버렸습니다. 민정 씨가 장난스럽게 어머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라고 물었지만 다들 웃으며 내일도 있으니까 오늘은 쉬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저와 영숙이도 방으로 돌아가 곧바로 잠들었습니다. 기대했던 첫날이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우리는 근처 관광지를 둘러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밤이 되자 다시 거실에 모여 술자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전날의 아쉬움을 달래려는 듯 모두가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고 깊어가는 밤과 함께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대화와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수진 씨가 거실 조명을 낮추고 향긋한 아로마 캔들을 켜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두가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태준 씨가 살짝 웃으며 슬슬 파트너를 바꿔볼까요? 라고 제안했고 모두가 부드럽게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제비뽑기로 서로의 상대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정 과장은 민정 씨와 영숙이는 태준 씨와처럼 짝이 정해졌습니다. 저는 가슴 한켠에 질투심을 애써 누르며 이제 익숙해져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모두가 같은 거실에서 시작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거실을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긴장감이 몰려왔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고 저도 모르게 이상한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영숙이를 바라보니 그녀는 이미 태준 씨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중 가장 공개적이면서도 어딘가 광기가 느껴지는 광경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질투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영숙이의 그런 모습을 보니 이상하게도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런 복잡한 감정이 제 안에 잠재해 있었다는 사실이 두렵기도 했지만 이미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거실의 모든 공간에서 옷상의 부부가 서로 얽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각자의 새로운 파트너와 2인용 소파나 바닥에 자리를 잡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촛불이 만들어내는 은은한 그림자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숨소리와 신음소리를 들으며 더욱 흥분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광경이 눈앞에서 펼쳐졌고 그것은 우리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민정 씨의 달콤한 신음소리, 수진 씨의 격렬한 숨소리, 그리고 영숙이의 평소에는 들어본 적 없는 관능적인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남자들도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정 과장은 평소에 점잖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야성적인 모습을 보였고, 태준 씨는 부드러운 미소 뒤에 숨겨진 정열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전에 봤던 어느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영화가 아닌 현실이었고 우리 모두는 그 순간의 열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순간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거실은 사랑의 열기와 신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각자의 파트너와 함께하는 순간 우리는 모두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만드는 그림자 속에서 우리의 움직임은 더욱 관능적으로 보였고 서로의 숨결과 체온이 뒤섞여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평소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광경이 눈앞에서 펼쳐졌고 그것은 우리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황홀경에 빠져 방하는 환희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3일째 아침 저는 침대 옆 바닥에서 눈을 떴습니다. 이틀 연속된 과도한 음주와 피로로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옆에는 다른 부부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영숙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화장실에서 돌아온 영숙이가 방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어딘가 생기 넘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영숙이는 쓴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더는 이런 거 안 할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운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영숙이는 부부교환의 매력에 서서히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녀는 종종 다음에 또 가면 좋겠어요 라거나 다른 부부들은 어땠어요? 라며 호기심 어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죄책감과 질투심이 교차하면서도 영숙이의 새로운 모습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여성으로서 다시 활기를 되찾는 모습은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펜션에서의 경험 이후로도 다른 멤버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한 달에 한두 번 누군가의 집이나 모텔에서 은밀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건 한 번뿐일 거예요 라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영숙이는 점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부부관계도 전보다 돈독해졌고 대화도 더 많아졌습니다. 가끔 찾아오는 자녀들은 요즘 부모님 사이가 더 좋아 보여요 라며 웃었고 우리는 쓴 웃음을 지으며 그래 나이 들수록 더 가까워지나 바라고 얼버무릴 뿐이었습니다. 평일에는 평범한 중산층 부부로 살아가면서 주말이 다가오면 영숙이는 카카오톡으로 다른 멤버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다음 만남을 기대했습니다. 제가 불안한 기색을 보이면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당신이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관계가 오히려 우리의 결혼 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했습니다. 저는 영숙이와의 관계가 전보다 더 깊어졌음을 느꼈고 일상의 대화도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특히 빈둥지 증후군으로 힘들어하던 영숙이가 생기를 되찾은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늘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관계가 과연 오래갈 수 있을까? 언젠가는 파국을 맞이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걱정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외면했습니다. 영숙이가 지금은 가정을 지키려 하지만 혹시라도 다른 남자에게 진심으로 마음이 기울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같은 상황에 있었기에 영숙이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을 일종의 부부동호회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외부에 절대 비밀을 유지하고 멤버들 사이에서도 감정적 교류는 하지 않는다는 규칙을 정했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모두가 이 규칙을 잘 지켜왔습니다. 처음 시작된 그 펜션에서의 밤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영숙이의 모습을 보며 느꼈던 복잡한 감정들,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런 감정에 매료되어 버린 순간들. 귀가 후 영숙이는 당신을 새롭게 보게 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집에는 평화로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함께 와인을 즐기거나 주말 쇼핑을 다니는 등
평범한 부부처럼 지내면서도 영숙이가 이 새로운 생활에 깊이 빠져 있다는 사실이 저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건 우리의 관계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이 비밀스러운 생활을 받아들였습니다. 자녀들 앞에서는 평범한 부모의 모습을 보이면서 매달 한두 번 다른 파트너와 시간을 보내는 이중생활.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우리의 부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은 이 생활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웃을 일은 아니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내일도 평범한 부부로서 아침을 맞이하겠지만 그 이면에는 이 특별한 비밀이 존재할 것입니다.